안녕하세요. 메이키스트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정확하게는 자율주행 RC카입니다. 우선 저희가 만들어 보기에 앞서서 그 키트의 구성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우선 박스를 포장을 뜯고 나면 이렇게 우드 프레임이 들어있고요. 우드 프레임은 총 C타입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파츠 C타입과 파츠 A타입 그리고 파트 B타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가 이제 부품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자율주행 RC카 만들기 키트 박스를 오픈을 해보면요. 크게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USB 케이블, 그 다음에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홀더, DC 모터 기어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RC카 제어를 위한 아두이노 보드와 그 다음에 RC 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선, 고무줄, 초음파 센서 5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향장치에 사용될 너클 2개와 서버 모터, 그리고 볼트 너트 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조립이 완료된 모습을 먼저 좀 보면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우선 바퀴랑 기어박스는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들이 장착되고 서버 모터와 아두이노 우노 밑면에 이제 배터리 홀더가 장착이 됩니다. 우선 이 상태는 자율주행 RC카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차는 이제 자율주행이 붙기 전에 그냥 RC카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전 버전은 저희가 3D 프린터로 만들었던 버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제작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조로 많이 변경이 됐고요. 이제부터 조립을 좀 시작해 볼게요. 네,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 RC카의 바퀴 부분, 휠 부분을 먼저 만들 건데요. 휠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을 몇 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우선 볼트부터 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볼트 너트 세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렌치 볼트 2 곱하기 25mm 짜리, 그러니까 2파이에 25mm 짜리 12개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 봉투를 먼저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드 프레임에서 파트 B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들을 다 뜯을 건데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F-1부터 F-7까지 세트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1부터 R-7까지 세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R은 리어 뒷바퀴를 뜻하고요. F는 프론트의 앞바퀴를 뜻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 3, 4, 5, 6, 7번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는 형태로 갈 건데요. 우선 한번 만들면서 볼게요. 우드 프레임에서 우선 휠 부분을 한 줄로 뜯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그 우드 프레임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뜯어 줄 건데 여기는 우선 칼을 가지고 살짝 흠집을 내주시면 뜯기가 좀 수월해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 없고요. 살짝만 내주시면 되고요. 앞면을 눌렀으면 역시 뒷면에서도 돌려서 그 맞닥뜨리는 부분을 칼로 살짝 흠집을 내주시면 뜯을 때 크게 손상 없이 뜯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칼집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럼 뜯을 때 얇은 부분 말고 좀 넓은 부분에서 이렇게 꾹 눌러서 약간 돌리듯이 살짝 돌리듯이 뜯으면 이렇게 쉽게 뜯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뒷바퀴부터 조립을 할 거기 때문에 R1부터 R7까지 한 줄을 먼저 뜯을게요. 한 줄을 다 뜯었으면 자, R1부터 1, 2, 3, 4, 5, 6, 7번까지가 있고요. 순서는 제일 위에 것부터 겹쳐서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한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얘네들을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볼트를 꽂을 건데요. 아까 준비했던 유도렌치 볼트 2파이에 25mm 짜리 12개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바퀴 하나당 3개씩 들어가요.
432에서 12개고요. 우선 얘를 먼저 뜯을게요. 그래서 우선 볼트를 3개만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이기 위해서는 저희 공구가 들어있어요. 포장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육각 렌치 2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2개 중에서 우선 1.5파이짜리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바퀴를 조일 때는. 1.5파이짜리 렌치고요. 이 머리에 꽂아보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요. 렌치 그 볼트에. 우선 휠의 1번에다가 렌치 볼트 3개를 먼저 꼽습니다. 이렇게 3개를 꼽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꽂아 나갈 거예요. 2번부터. 자, 2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트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하면은 좀 쉽게 꽂을 수 있어요. 3번. 4번. 자, 뒷바퀴는 6번까지는 이렇게 쭉 꽂으면 되고요. 그냥. 그럼 여기 볼트가 끝에가 좀 남죠? 얘네는 구멍에 맞춰가지고 꽉 끼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살짝 걸쳐주는 식으로 구멍에만 맞춰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겹쳐 놓으면 볼트가 이 바깥면 쪽으로 살짝 튀어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조여서 들어갈 거예요. 돌려서, 렌치를 돌려서 쭉 끝까지 돌리면, 너무 세게 돌리면 이게 나무라서 마모가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볼트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세게 조이지는 말고요. 바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끝까지 다 조인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3개를 균형을 맞춰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깊이를 맞춰주면서 돌리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약간 뽀드득 소리가 나기 직전까지만 조여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바퀴를 조립을 해볼 거예요. 바퀴를 뜯어냈을 때 이 부분이 뜯어진 면이 껄끄러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줄로 갈아주거나 아니면 니퍼로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정리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바퀴 2개랑 가운데 있는 바퀴는 사이즈가 조금 커요. 요렇게 3개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2개는 사이즈가 약간 작습니다. 얘네들은 타이어를 꼈을 때 타이어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R1부터 R7까지 순서대로 만든 거를 이제 뒷바퀴를 한 세트 더 조립을 해볼게요. 지금 앞바퀴 부분을 조립을 하고 있는데요. 앞바퀴는 4번까지만 그냥 쑥 들어가고요. 아니 5번까지만 쑥 들어가고, 6번이랑 7번은 아까 뒷바퀴 제일 끝번을 조립했던 것처럼 해줘야 돼요. 6번을 조립을 하고 나서 튀어나오면 얘를 살짝 돌려줍니다. 구멍을 맞춰서 이걸 돌려줄 때 너무 끝까지 조이지 말고요. 좀 조이다 보면 뒷면에 여기를 잘 보시면 2개는 지금 볼트가 안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조여진 거예요. 여기가 살짝만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1mm 정도만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해주면 이렇게 탁탁 걸려요. 여기가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걸릴 정도로만 해주세요.
왜냐면 다음 번 거를 꽂을 때 걔가 고정이 돼서 기준이 될 거라서요.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지금 세 개를 했으면 여기까지는 고정이 됐고 제일 끝바퀴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여기에 7번의 구멍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당히 맞추면 다 걸려요. 이렇게 구멍 3개가 일치화돼서 걸렸을 때 조여주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요. 약간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나기 직전까지만 조여주세요. 나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자, 앞바퀴와 뒷바퀴의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바퀴 같은 경우는 뒷면이 이 작은 원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뒷바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약 모양으로 중심이 나와 있죠. 이건 나중에 기어박스에 조립이 되기 위해서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알약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는 뒷바퀴 보면 R1부터 R7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는 F1부터 F7번까지인데 가운데가 동그랗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바퀴 4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는 기어박스를 조립을 해볼 거예요. 기어박스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고요. 이쪽 면이 평평한 면이 있고 한쪽은 튀어나와 있는 면이 있어요. 이 튀어나와 있는 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서로 대칭이 되게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양쪽 다 서로 안쪽을 바라보게끔 될 거예요. 둘 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안쪽을 바라보게끔 조립이 될 거고요. 이제 프레임에서 이제 몸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몸통에 또 밑부분이 있어요. 1번 파츠와 2번 파츠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조금 이따 사용을 할 거고요. 우선 기어박스가 연결될 부분이 이 3번, 4번 파츠예요. 얘네들도 역시 뜯기 좋게끔 칼로 홈집을 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파츠도 몸통에 나중에 붙일 때 사용을 할 거라 미리 흠집을 내놓겠습니다. 자, 우선 3번, 4번만 먼저 좀 사용을 할게요. 뜯을 때 억지로 무리해서 뜯지 말고요.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뜯으면 잘 뜯어져요. 자, 우선 3번, 4번만 뜯었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어박스에 보시면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기어박스에 있는 여기 바깥쪽에 뭔가를 걸 수 있는 부분의 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역시 이 튀어나와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가운데 큰 구멍과 여기 기어가 돌아가는 구동축하고 뒤에 있는 두 번째 큰 구멍하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하고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맞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역시 반대도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끝은 아니고 이제 볼트를 찾아야 돼요. 자, 볼트 세트 중에 너트도 필요하고요. 네, 둥근머리 십자볼트 3파이에 18mm, 3파이에 22mm. 자, 여기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18mm 짜리고요.
약간 황동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22mm짜리예요. 우선 22mm짜리부터 좀 사용을 하던가 할게요. 좀 쏟아보면 22mm짜리와 18mm짜리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22mm짜리 먼저 사용을 할게요. 얘는 기어박스의 뒷면에서 접근을 해서 나무에 걸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기어박스의 뒷면에서 들어갈 겁니다. 노란 쪽에서 쭉 끝까지 들어가다 보면 약간 튀어나와요. 이 부분에 구멍을 맞출 건데 억지로 넣지 마시고요. 약간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볼트가 나오죠. 이때 십자 드라이버로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 역시 끝에 닿을 때까지만 머리가 끝에 닿을 때까지만 꾹 조이면 완전히 튀어나오지는 않는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18mm짜리 역시 기어박스 쪽에서 접근을 할 겁니다. 이 거꾸로 꽂으시면 안 돼요. 머리가 기어박스 있는 데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끝에가 살짝 구멍의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위치의 차이로 약간 삐뚤어져 있는 차이로 고정이 되면서 들어갈 거예요. 쭉 이렇게 약간 들어가서 끝까지 들어가면 끝에가 남죠. 얘는 이때 너트 2개를 사용을 할 건데요. 3파이짜리 8개와 2파이짜리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3파이짜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보시면 3파이와 2파이짜리의 크기를 먼저 좀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 있는 게 큰 게 3파이짜리고요. 자꾸 날아다니네 자석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작은 게 2파이짜리예요. 자, 우선 큰 거 3파이짜리를 쓸 겁니다. 부분에 볼트가 잘 안 들어간다 억지로 끼지 말고 이리저리 맞추다 보면 딱 맞는 데가 들어가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벤치, 롱로즈나 벤치 같은 게 필요한데요. 살짝 좀 세게 조여줘도 되는데 너무 세게는 조이지 마세요. 적당한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면은 기어박스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역시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18mm짜리를 기어박스 쪽에서 들어갈 거고요. 얘는 꾹 누르면 끝까지 들어가네요. 이쪽을 조이질 않았기 때문에 역시 22mm짜리도 기어박스 쪽에서 들어갈 겁니다. 약간 지금 여기를 보면 얘 벌어진 상태에서 들어갔는데요. 조이면서 얘가 끌어당겨져도 돼요. 끝에서 조여주다 보면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끝에 완전히 수평하게 닿았을 때 전체 면적이 접촉이 됐을 때 반대쪽에도 역시 너트를 꽂아주세요. 돌아가다 잘 안 돌고 헛돌면 반대쪽을 드라이버로 잡아주고 조여도 되는데 너무 세게 조이다 보면 이쪽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 양만큼만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어박스 조립이 완료가 되면 다시 너트를 봉투에 챙겨주시고요. 지금 바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18mm짜리 2개가 남았는데 얘는 앞바퀴에 사용을 할 거예요. 18mm짜리를 역시 그대로 봉투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해주세요. 이따 조립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기어박스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제는 기어박스에다가 그 휠을 꽂을 건데요. 뒷바퀴이기 때문에 R1이 표시되어 있는 이 뒷바퀴 2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얘네들 보면 이게 아까 알약 모양 되어 있다 그랬죠. 기어박스에도 보면 요 나무 면이 있는 쪽이 아니고 나무의 반대쪽 면입니다. 기어박스 쪽에 있는 면으로 고정이 될 건데 여기도 알약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2개를 모양을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잘 맞춰서 꽂으면 되고요. 이게 억지로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너무 세게 안 맞는데 세게 꽂으면 나무가 상할 수 있으니까 구멍에 잘 맞춰서 꽂아주시고요. 이때 꽂을 때 일단 한번 뚝 꽂아서 돌리면 기어가 살살 돌았는데 너무 많이 돌리다 보면 안에 기어가 망가질 수 있어요. 적당량만 넣어주시고 흠이 만들어졌으면 다시 살짝 빼가지고 꽂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요.
비트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저희 부품들 중에서 둥근머리 스크류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3 곱하기 8mm 짜리고요. 두 개가 딱 들어있어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얘도 역시 뜯어서, 우선 얘는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나무를 상하게 할 수 있어서 구멍에 잘 맞춰서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몇 번 흔들다 보면 튀어나올 수 있는데 반대쪽 구멍으로 튀어나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가운데로. 지금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비트가 요 가운데로 살짝 걸린 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살짝 조이다 보면 비트가 약간 튀어나오죠. 이 상태로 맞춰주셔야 돼요. 역시 반대쪽도 가운데 비트가 나오는 걸 보고서 조여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돌릴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기어박스에 연결을 합니다. 꾹 꽂아주고 꼽힌 상태에서 얘를 조여주면 이제 바퀴가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될 건데요. 조일 때는 기어박스와 휠을 같이 잡아주세요. 이 휠을 잡고 있어야 나중에 헛돌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 드라이버만 돌렸을 때 같이 돌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빠지지는 않고요. 이게 흔들리는 건 요 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반대쪽 바퀴도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바퀴 양쪽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바퀴 부분을 조립을 해볼게요. 자, F로 표시되어 있는 바퀴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에 사용할 둥근머리 십자볼트 3파이에 18mm 짜리 두 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트가 필요합니다. 3파이 짜리 너트가 각각 3개씩 들어가요. 한쪽에 바퀴 하나에 3개씩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시 봉투에다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봉투에 보면 스프링 와샤하고 평화샤, 그 다음에 베어링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다 꺼내 주시고요. 자, 얘도 바퀴 하나당 베어링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평화샤는 전부 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돼서 약간 한쪽이 크로스 돼서 있는 게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스프링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와샤라고 부릅니다. 우선 바퀴 한쪽부터 먼저 좀 조립을 할게요. 둥근머리 볼트를 바깥쪽에서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으면 십자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주고요. 자, 고정이 되면 여기 튀어나와 있죠. 너트를 먼저 꼽습니다. 너트를 끝까지 조여주세요. 꽉 조인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너트를 하나 더 낍니다. 꽉 조있으면 그 다음에 스프링 와샤를 끼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을 낀 다음에 다시 너트를 조립하는 순서입니다. 볼트에 너트, 스프링 와샤, 베어링, 너트 형태로 들어가고요. 자, 스프링 와샤가 평평해질 때까지 조여주시면 돼요. 이쪽을 잡고 끝까지 조이면 평평한 상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 바퀴만 돌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그래서 앞바퀴 부분 두 개가 조립이 끝났고요. 와샤는 봉투에다 다시 담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앞바퀴에 이어서 저희가 스티어링 부분을 조립을 할 건데요. 자, 저희가 3D 프린터로 출력한 스티어링 너클이 들어있어요. 얘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라서 좀 후처리가 좀 필요한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살짝 좀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약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면 얘네 둘은 한 세트로 한쪽은 아래쪽으로 약간 요 바깥쪽으로 쳐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가까운 쪽이 밑면이고요. 여기 넓은 쪽이 윗면입니다. 넓은 쪽을 베어링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으면 쉽게 들어가고요. 역시 반대쪽도 베어링에 꽂으면 쉽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잘 빠지기 때문에 꽂은 상태에서 그 베어링을 잡아주는 고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때 또 저희가 볼트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렌치 볼트에 3 곱하기 10mm 짜리 2개, 2 곱하기 10mm 짜리 3개 들어가 있는 봉투가 있어요. 요거를 뜯을 거예요. 보시면 지금 3 곱하기 10mm 짜리가 굵은 거고요. 2 곱하기 10mm 짜리가 얇은 겁니다. 자, 굵은 거 2개를 꺼낼게요. 바퀴당 하나씩 사용을 합니다. 했으면 보실 때 지금 위에서부터 꽂을 거라서요. 여기가 넓은 면이 위입니다. 넓은 면이 위쪽을 향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 위에서 넓은 면이 있는 쪽에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고, 역시 반대쪽도 넓은 면이 있는 쪽에서 또 들어갑니다. 살짝만 걸쳐 놓으시면 되고요. 자, 어느 정도 걸쳐 놨으면 너트도 3파이짜리 2개가 더 필요해요. 자, 3파이짜리 2개를 또 준비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렌치를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얇은 것만 썼는데요. 육각 렌치 중에서 2.5파이짜리를 쓸 거예요. 얘를 머리에 맞춰서 꽂아가지고 적당한 힘을 줘서 돌려주면 됩니다. 적당히 조이다 보면 구멍 반대쪽으로 볼트가 나올 거예요. 살짝 나왔을 때 반대쪽에다 너트를 대주세요. 된 상태에서 볼트를 돌리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베어링이 빠지는 상태에서 이제 조여주는 거예요. 너무 끝까지 조이지 말고 베어링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어느 정도만 조여줘도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세게 조일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딱 압력이 느껴질 때까지만 조여주면 돼요. 반대도 역시 다른 쪽 바퀴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적당히 돌리다가 볼트가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때 너트를 위에다 얹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적당한 압력이 느껴질 때까지만 조여주면 웬만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바퀴 부분은 조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바퀴 조립은 끝난 상태고요. 이번에는 바디에 저희 부품 파츠 A의 1번 파츠를 뜯으면 이제 그 차량의 바디가 나오는데요. 이게 윗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글자면이 위로 나오게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자, 이번에 배터리 홀더를 껴볼 거예요. 보면은 선이 나와 있는 쪽이 있죠? 선이 나와 있는 쪽이 글자의 밑으로 들어가서 선이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보면 구멍이 가운데에 3개가 연달아 있는데요. 여기 중앙 구멍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구멍을 중앙에다 이렇게 맞춰서 연결을 한다고 해서 이 모양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얘는 이제 저희 볼트 세트 중에서 접시머리 볼트가 사용될 거예요. 접시머리 볼트를 우선 2개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트 2개가 필요합니다. 자, 3파이짜리 접시머리 볼트. 얘는 머리 모양이 여기가 삼각형이라서 접시머리 볼트예요. 위에는 납작하고. 자, 구멍을 우선 배터리 홀더 안쪽에 보면 홈이 약간 파져 있어서 접시머리 볼트가 딱 맞게 들어가요. 하나를 낀 상태에서 선이 차의 뒤로 가게 하고 가운데 구멍에 맞춰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반대 너트를 살짝,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살짝만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구멍에도 볼트를 끼우고 너트를 조여줍니다. 자, 너트가 양쪽 다 조여졌으면 반대쪽에서 너트를 살짝 잡아주고요.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볼트만 적당한 힘을 줘서 조이면 됩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나무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너트가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 파트 A의 5번 부품을 뜯을 거예요. 5번 부품에도 역시 칼로 흠집을 살짝 내주시고요. 살짝만 흠집을 내주고 뒷면에도 흠집을 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내놨어요. 그다음에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뽑으면 금방 뽑히고요. 돌리기 좀 쉽지는 않더라도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뽑으시면 돼요. 너무 힘을 주지는 말고요. 적당히 어느 정도 돌아갔으면 한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얇아서 부러지는. 자, 뜯었으면 이걸로 끝에 나무의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얘는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 밑면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 홈이 이렇게 맞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꾹 눌러줘서 꽂아주시고, 이 선은 걸치적거리니까 일단 밑으로 좀 뺄게요. 자, 지금 글자의 뒷면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뒷바퀴를 붙일 거예요. 세트로 맞춰놨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자동차, 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차량에 여기 홈이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에 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꽂아서 홈은 튀어나와 있는 이 두 군데는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적당히 들어가는 정도로만 힘을 주시면 돼요. 그럼 끝까지 눌러줘서 이 밑면과 이 옆면이 서로 닿을 때까지 눌러주시고, 반대쪽도 역시 똑같이. 네,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이제 서버 모터를 조립을 해볼 건데요. 지금 봉투에서 서버 모터만 꺼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RC카 파츠 A의 6번 부품을 꺼내면요. 서버 모터를 놨을 때 이 6번 부품 보면은 여기 한쪽은 좀 면이 길고요. 한쪽은 면이 좀 짧아요. 짧은 쪽이 여기 기어 돌아가는 이 구동축하고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구동축이 긴 쪽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꼈을 때 여기가 짧고 여기가 깁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를 머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파이에 10mm짜리나 8mm짜리가 있는데요. 얘는 안쪽은 뭐 8mm짜리 껴도 되고 10mm짜리 껴도 되는데 저는 8mm짜리로 한번 껴볼게요.
너무 세게 조이지는 마세요. 그냥 적당한 힘으로만 조여줘도 되고요. 하나만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볼트가 남으니까 하나 더 껴볼게요. 얘를 낄 때는 너트를 나중에 끼려면 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트를 먼저 대놓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볼트를 조여서 밀고 들어가는 식으로 끼면 쉽게 끼실 수 있어요. 적당한 힘으로만 조여주고. 자, 서브모터는 선이 차량이 뒤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밑에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 얘가 만났을 때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하나씩만 꽂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2파이의 10mm짜리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꽂아서 반대쪽에다 너트를 감아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대각선 방향에서 꽂아서 적당히 조였으면 이제 렌치로, 너무 세게 조이지는 마세요. 그냥 풀리지 않을 정도만 조이면 됩니다. 나무를 파고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서브모터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차량의 모터와 배터리 홀더는 장착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위에 아두이노를 얹을 서포트를 올려야 돼요. 자, 여기 보면 PCB 서포트가 되어 있고요. 보면 20mm짜리, 10mm짜리, 20mm짜리가 있는데 MF라고 적혀 있는 건 반대쪽에 이렇게 볼트가 나와 있어요. 우선 뜯어서 보면 여기 보시면 짧은 거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거, 얘가 10mm짜리고요. 우선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접시머리 볼트 5개가 필요한데요. 우선 3개만 꺼내서 아두이노로 얹기 전까지만 작업을 할게요. 자, 우선 얘를 작업을 하려면 아두이노가 올라갈 부분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꽂아줘야 됩니다. 지금 아두이노가 올라가는 형태를 좀 먼저 예측을 해보면요. 이 USB 꼽는 곳이 뒤로 갈 거거든요. 뒤에서 차의 윗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올라갔을 때 보면 구멍에 이렇게 맞추면 하나, 둘, 3개의 구멍을 조일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 부분으로 서포트가 나와줘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안쪽에 있는 구멍입니다. 배터리 홀더 바로 앞쪽에 있고요. 배터리 홀더 여기는 막혀서 안 들어가고 그 바로 앞쪽에 있는 구멍이 있고, 접시머리 볼트를 먼저 꽂고 12 서포트의 한쪽을 쭉 조여주면 됩니다. 적당하게 돌아갈 만큼만 조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얹어보면 두 번째 꼽는 구멍은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구멍하고 이 구멍입니다. 이 부분은 꽂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DC 모터를 꽂기 전에 먼저 PCB 서포터를 조립을 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터의 자성 때문에 볼트가 잘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먼저 조립을 하는 게 좀 쉬울 수 있어요. 적당히 조이면 지금 PCB 서포트가 하나, 둘, 3개 올라갔고요. 이제 아두이노를 위에다 겹쳐서 구멍에 맞춰서 겹치면 3개의 구멍에 딱 맞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아두이노는 이따 맨 마지막에 조립을 하고요. 자, 이제 밑판하고 이 밑에 있는 우리 이제 파트 A의 2번 판하고 1번 판하고 조립을 할 거예요. 우선 얘도 측면의 이물질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겹쳐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겹쳐 줄 거예요. 이때 이제 PCB 서포트를 사용을 할 건데, 우선 접시머리 볼트를 쭉 한쪽에 쏟아 놓고, 이번에 먼저 사용하게 될 거는 양쪽 다 구멍이 있는 걸 사용할 겁니다. 맨 뒤쪽에서부터 먼저 조여 나갈게요. PCB 서포트가 차량의 윗면에서 뒤에 있는 구멍에서 들어가고, 볼트가요, 접시머리 볼트가. 그 다음에 PCB 서포트가 아래쪽으로 꼽힌, 그리고 역시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지금은 너무 꽉 꽂을 필요 없어요. 적당히만 조여주세요. 우선 두 개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꽂힐 부분은 이 부분에 연결을 할 거예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할 건데요. 여기는 나중에 그 초음파 센서 가이드가 올라가면 바로 같이 연결을 할 거라서요. 한쪽 끝에 볼트가 나와 있는 걸 이 구멍에다 꽂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양쪽 다 구멍 나와 있는 거를 꽂을 거예요. 자, 역시 볼트가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다 꽂고요. 양쪽 다 구멍이 있는 걸로 꽂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앞부분에 있는 구멍 두 개가 있어요. 요 가운데 있는 구멍, 요 날개 끝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운데 쪽에 있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도 PCB 가이드가 올라갈 거라서 볼트가 나와 있는 부분을 꽂고 반대쪽에다가 서포트를 꽂아줄 거예요. 자, 적당히 조여졌으면,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제 판을 올려볼게요. 판을 올릴 때 여기 홈이 이 차량의 여기 기어박스 옆에 있는 홈하고 맞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홈을 먼저 맞춰주시고요. 억지로 누르지 말고 간격을 딱 만들어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홈만 맞으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제 PCB 서포트에 꽂았던 곳에 볼트들을 조여줄게요. 자, 지금 맨 앞에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트가 돌아갈 너클이 돌아갈 건데요. 평평한 와샤를 좀 두 개를 쓸 거예요. 와샤는 지금 이 밑면에다가 연결을 해도 되고, 윗면에다가 아까 볼트를 꽂기 전에 연결을 해도 되는데요.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해도 됩니다. PCB 서포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높이를 약간만 벌려줄 거예요. 구멍을 똑바로 맞춰서 얹어 놓고요. 와셔를 사이에다 껴서 놓고, PCB 서포트와 볼트 사이에 와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와샤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적당히만 조여주시고, 역시 반대쪽에도 똑같이. 여기 다 이제 연결이 됐으면 이제 꽉 조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적당히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판 앞판에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좀 선들이 거치적거리니까 뒤로 좀 뺄게요. 모터선은 뒤쪽으로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서버모터 선은 그대로 갈 거라서 큰 상관은 없고요. 자, 이제 아두이노로 올려볼 건데요. 아두이노는 아까 PCB 서포트 낮은 거, 짧은 거 3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USB 꼽는 곳이 차량의 뒷부분으로 가게 할 건데요. 한쪽 볼트는 안 낄 거예요. 이쪽은 간격이 좁아서 볼트가 들어가지를 않고요. 우선 USB 커넥터 있는 내 반대쪽만 두 개를 꽂을 겁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PCB가 상하니까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
딱 잠기는 정도까지만. 그러면 들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자, 이렇게 아두이노 연결까지. 자, 이번에는 앞바퀴를 조립을 해볼게요. 앞바퀴 부분을 조립을 할 때는 위아래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우선 이 휠 너클 부분에 뒤에 이제 그 스티어링 암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걸려야 되는 부분이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긴 쪽이, 여기가 길이가 긴 쪽이 위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쪽이 위로 가게, 그리고 암이 걸리는 부분이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차량의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긴 쪽이 위로 가게. 그리고 반대쪽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대칭이 되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고요. 얘는 렌치 볼트 8mm 짜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렌치 볼트 8mm 짜리고 조이는 거는 렌치 2.5파이 짜리를 사용을 하실 건데요. 얘를 쓰실 때는 중간에 와샤를 하나 껴서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먼저 고정을 시켜줍니다. 지금 들어가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너클, 바디, 와샤, 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얘를 조일 때 너무 꽉 꽂지 마시고요. 우선은 살짝만 걸친다 생각하고 빠지지 않을 정도만 고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위에를 꽂았으면 이제 밑면에서도 이게 바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너무 꽉 꽂으면 바퀴가 회전을 못 하거든요. 너무 꽉 조이면 이게 돌아가는 게 너무 뻑뻑해 가지고 회전을 못 하니까 살짝 조인 상태에서 살짝만 풀어서 이런 식으로 좀 잘 움직여지게, 대신 이게 너무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역시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할게요. 볼트에 와샤를 끼고 이렇게 해서 앞바퀴 장착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는 스티어링 암을 설치를 할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서버모터와 함께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저희 그 RC카 파츠 A에서 7번 부품입니다. 역시 칼로 떨어뜨려야 될 부분만 살짝 한번 흠집을 내주시고요. 뒷면에도 동일하게. 네. 지금 이 스티어링 암이 이렇게 들어가서 양쪽에 고정이 될 건데요. 고정을 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하나 할게요. 그 서버모터가 들어있던 봉투 안에 보면 이렇게 서버모터 기어에 맞물리는, 구동축에 맞물리는 이런 축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안에서 우선 비트를 이렇게 접시머리 둥근 머리에 이렇게 평와샤가 이미 꼽혀 있는 이 와샤 비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두 갈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한쪽은 조금 짧고 한쪽은 길 수도 있고 양쪽 다 길이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위쪽에다 이렇게 꽂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넓게 있는 쪽이 있고 이렇게 막혀 있는 쪽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튀어 올라와 있죠.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얘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 들어가고 비트를 거꾸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가 꼽힌 상태에서 이 긴 축에 꼽힌 상태에서 얘를 위에서 이렇게 넣을 건데, 이때 넣을 때 구멍을 제일 끝에서부터 두 번째 구멍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비트를 먼저
스티어링 암에다 꽂고 그 다음에 서버모터 축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는 건데요. 얘는 처음에 뚫을 때는 좀 잘 안 뚫려요.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로 힘을 줘서 좀 돌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지금 적당히 이렇게 보면은 요 틈새에 여기도 유격이 없고 여기도 유격이 없는 정도가 딱 좋아요.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는 잘 움직이게, 이렇게 잘 움직이게. 이게 너무 빡빡해서 안 움직이면은 나중에 서버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여기는 잘 움직이고 위아래로는 잘 들리지 않는 상태로까지만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암은 이 밑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너클의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볼트를 이 아래쪽부터 조여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 살살 조여주셔야 돼요. 너무 센 힘으로 하면 이 스티어링 너클이 3D 프린터 출력물이라 부서질 수 있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움직여지는 정도로만 조여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지금 빠지지 않을 정도만 되고요. 유격이 너무 헐렁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움직이면서 헐렁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움직여지는 상태죠. 네. 자, 이제 우리 RC카 파트 C에서 초음파 센서 앞부분에 이제 초음파 센서, 전방 초음파 센서를 달 건데요. 8번 부품입니다. 8번 부품. 8번 부품에다가 초음파 센서를 꽂을 거예요. 초음파 센서 하나만 꺼내서 입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핀이 올라와 있는 게 위로 가는 겁니다. 모양에 맞아서 꽂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입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고무줄이 들어있거든요. 고무줄을 이 앞에다가 걸고 쭉 당겨서 한번 X자로 꼬아주세요. 이렇게 X자가 되게 꼬아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 이렇게 초음파 센서 반대쪽에다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핀이 위로 올라오게 초음파 센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잘못 꽂으면 여기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해서 끼우지 마시고 적당하게 그냥 천천히 흔들면서 들어가면 꽂아집니다. 딱 걸리는 정도까지만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 이제 측방이랑 정면 45도 초음파 센서를 얹으려면 초음파 센서를 얹기 위한 가이드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부품은 C파트의 9번 부품이고요. 자, 얘를 이런 형태로 얹어줄 겁니다. 접시머리 볼트 4개가 남아있는데요. 얘를 이용을 해서 구멍에 맞춰서 꽂아만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나머지 초음파 센서들도 다 달아주겠습니다. 얘는 파트 번호 10번 부품이고요. 번 부품을 다 뜯었으면 총 5개가 있는데 초음파 센서 딱 4개만 쓸 거라서 하나는 빼놓으시면 되고요. 얘들은 앞서서
꽂았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는데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이 나무의 중앙 부분을 눌러서 꽂아주세요. 양옆을 세게 누르면 잘못하면 여기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중앙 부분을 눌러서 꽂아주시고, 꽂은 다음엔 고무줄을 걸어주시면 돼요. 거는 방법은 아까 꽂았던 거하고 동일하게 당겨서 한번 X자로 꼬아서 고리에다가 걸어주는 형태로 맞추면 돼요. 이 고무줄이 생각보다 탄성이 좋아서 이만큼 늘어나도 끊어지질 않으니까요. 끊어질까봐 걱정하고 힘을 못 주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당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았으면 이 차량에 장착을 해줄 건데요. 대각선으로 꽂는데도 위에서부터 살살살살 꽂으시면 돼요. 너무 힘줘서 꽂지 마시고 천천히 흔들어주면서 꽂으면 잘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대칭이 되게 꽂아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방향이 지금 아까 거랑 반대랑 똑같이 하니까 잘못됐죠. 요게 반대쪽으로 와줘야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한쪽으로 힘줘서 꽂지 말고 살살살살살, 너무 많이 흔들지 마시고요. 적당한 힘으로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천천히 눌러서 꽂아주시면 돼요. 얘도 역시 반대죠. 네, 이렇게 해서 초음파 센서까지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조립이 완료되고 나면 이런 모습이 돼요.